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거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러스 브랜드를 이용한 레시피 작성하는 방법 아주 상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1편을 아직 안 보셨다면 여기 위에 지금 링크 나가죠? 그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고 오시면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번 영상 업로드하고 거의 바로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새 인터페이스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럼 복습도 해볼 겸 그새 바뀐 부분도 확인해 볼 겸 빠르게 지난번에 배운 부분 채워보도록 하죠. 오늘은 제가 가장 즐겨 마시는 브리티시 스트롱 비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닛 시메트릭, 그 다음에 브루 메소드 올 그레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11번 브리티시 비터, 그 다음에 서브 카테고리는 11C 스트롱 비터로 해주도록 하고 밑으로 내려갑시다. 퍼멘터블스에서 지난번처럼 몰트를 선택해 줄 건데요. 오늘도 영국 맥주니까 마리소또 쓸 겁니다. MAR 검색하시면 지난번이랑 바뀐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여기 뒤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브랜드로 바뀌었습니다. 옛날도 보시면은 예전 같으면 뭐 아메리카 아니면 뭐 German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브리스, 캐슬, 바이어만 이렇게 브랜드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바이어만 제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몰트랑 무게까지 빠르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퍼메터블스를 다 입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메쉬 가이드라인도 채워봅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싱 스텝의 정답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난번에 여기 어마운트는 제가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고 안 써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영상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나중에 여기 워터 케미스트리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어마운트는 이 스텝에서 추가되는 물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맨 처음에 곡물량이 3.5배만큼 물을 넣을 거니까 여기 19.4리터 써주고요. 다음 스텝에서는 물을 추가하지 않으니까 0 남겨주시고, 스파징에서는 저는 3.3배의 물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18.3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디스크립션의 줄임말인데 여기 A, B 제가 써놨죠. 이건 정말 비워두셔도 되는데 그냥 뭐 알파 아밀라제 레스트, 베타 아밀라제 레스트라고 써둔 겁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복습을 해봤고 그럼 홉 스케줄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하죠. 홉 스케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운틴 후드라는 홉을 사용할 거예요. 사실 이 스타일의 마운틴 후드가 전형적인 홉은 아니지만 너무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드 사실 공짜로 좀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그냥 쓸게요. 맛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여기 AA 뜨죠? 이 AA가 알파 애시드의 줄임말인데요. 이거는 얼마나 쓴지를 나타내주는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타입에서는 펠렛 눌러주시고, 물론 리프홉을 사용하시면 리프, 플러그, 프레쉬 이런 거 구하실 수 있으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많이 쓰는 펠렛 선택하시고요. 유즈는 우리 끓일 때 넣을 거니까 보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홉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몰트 선택할 때처럼 add 눌러주시고 검색해서 가장 전형적으로 쓰이는 이스트 켄트 골딩 써보도록 하죠. 켄트 치면 이스트 켄트 골딩, 그리고 또 전형적인 퍼글스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 마운틴 후드 했던 것처럼 다음 양을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온스로 넣으셔도 되고 그램으로 넣으셔도 되고 단위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레시피니까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시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10분, 3분.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했을 때 가끔 이걸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을 봤는데 이 각각의 홉이 이 시간만큼 끓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운틴 후드를 넣고 30분 뒤에 이스트 켄트 골딩 넣고 7분 뒤에 퍼글스 넣고 3분 뒤에 보일링 끝내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기 스케일 유닛이랑 스타트 템프, 이게 최근에 추가됐는데 이 녀석을 사용하는 방법은 만약에 요즘 유행하는 월풀 호핑을 한다 그러면 또 여기 add 눌러주시고 홉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유즈에서 월풀 선택해 보세요. 그럼 여기 홉 스탠드 이렇게 뜨죠? 일단 무게 먼저 넣어주시고 타입 펠렛 똑같이 눌러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 월풀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시작 온도를 80도로 하는데
80도로 하게 되면 보통 쓴맛이 10%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변수가 있는 게 이 10%라는 수치는 요 위에 보일링 호핑을 안 하고 월풀 호핑만 했을 때 10%라는 거지, 보일링에서 실컷 호핑해서 이미 뭐 한 IBU 4, 50 넘어가는데 또 월풀 홉 넣어봤자 IBU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월풀 호핑 조금 해줄 건데 저는 2%만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시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뭐 크게 영향 안 받습니다. 한 3분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은 안 해줄 건데 만약에 드라이 호핑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 또 이렇게 홉 선택해 주시고 무게 넣어 주시고 여기 타입의 펠렛 눌러 주시고 유즈에서 드라이 홉 눌러 주세요. 근데 이게 바뀐 게 이게 미닛에서 데이즈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뭐 많이 하시는 5일이나 뭐 7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0. 여기에는 뭐 발효하시는 온도 쓰시면 되겠죠. 크게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드라이 호핑은 안 할 거예요. 없애. 자, 이렇게 해서 홉 스케줄 입력을 마쳤고요. 다음은 other ingredients 일단 비워두시고 water chemistry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터 케미스트리는 좀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뭐 안 하셔도 크게 문제 없는데 조금 더 나의 진보된 맥주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요거 따라 해보시면 조금 더 멋진 맥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여기 소스 워터 선택해 주시는 건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My Water Profile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Add New Water Profile 하시고 여기 Water Profile Lookup 눌러보시면 필터에서 코리아 KOREA 검색하시면 이렇게 코리아 아리수, 서울 수돗물이 아리수죠. 이렇게 코리아 아리수 나오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다른 브루어들이 워터 프로파일을 쉐어했다고 나오죠. 그 다른 브루어가 접니다. 인터넷 열심히 뒤져서 서울의 아리수를 기반으로 한번 작성해봤는데 아마 지역이나 계절별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여기 use 선택해주시면 여기 submit 뜨죠? submit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My Water Profile에 코리아 아리수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시피 에디트로 가보시면 그래도 안 떠요. 이럴 때는 올라가셔서 Save 보시면 레시피 세이브 뷰 해서 나간 다음에 다시 에디트로 들어오세요. 이제 소스 워터의 코리아 아리수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럼 타겟 워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살표 눌러보시면은 아주 맥주가 유명한 몇몇 지역의 워터 프로파일이 뜨는데요. 뭐 대표적인 연수 지역인 이런 필젠 지역 눌러보시면 굉장히 연수죠. 우리나라 수돗물보다도 굉장히 미네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IPA의 본고장인 버튼 온 트렌트 지역 눌러보시면 굉장히 초경수죠. 이 미네랄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 스타일에 맞는 물을 사용하셔야 맛있는 맥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브러스 브랜드에서 추천해주는 아주 밸런스 좋은 프로파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밸런스 프로파일 1, 2 있죠? 저는 1 사용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주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원소 기호들이 막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이온이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냥 쉽게 왼쪽부터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염소, 황, 그리고 비카보네이트 중탄산 이온입니다. 중탄산 이온. 이걸 다 열심히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뇌물, 이게 뇌물이거든요. 뇌물하고 이 짝짝꿍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냥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여기 other ingredients를 이제 써줄 건데 미네랄을 선택해 봅시다.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gypsum, 그 다음에 염화칼슘,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이 세 개면 웬만하면 워터 케미스트리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집섬하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 가시면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서플라이 주소 같은 거 여기 밑에 설명에다가 제가 남겨두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집섬을 넣어보면은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이렇게 칼슘하고 황에 영향을 주고요. 염화칼슘을 넣으면 말 그대로 염소하고 칼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넣어주면은 여기 나트륨과 비카보네이트 여기 수치 바뀌는 거 방금 보셨죠?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섬과 염화칼슘은 둘 다 칼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주의하셔서 최대한 근접하게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양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지금 최대한 맞춰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금 넘는 것도 있고 조금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어차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근접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워터 케미스트리는 끝난 거예요. 생각보다 쉽죠? 조금 더 진보된 나의 맥주를 위해 워터 케미스트리 꼭 한번 맞춰보시도록 하시고요. 다음은 other ingredients, 여기에 마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애들을 눌러보시면 이런 미네랄들 말고 과일이라거나 청징제, 향신료 이런 것도 첨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몰트나 홉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add 눌러주시고, 들어가는 재료가 있으시면 여기 자유롭게 검색하셔서 과일 이름이면 망고면 망고, 자몽이면 자몽, 또 청징제 중에는 월플럭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월플럭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WH 검색하시면 여기 월플럭 뜨죠? 월플럭 하시면은 유즈, 여기 유즈를 안 썼구나. 유즈에 시간은 의미 없어요. 월플럭은 한 개잖아요. 어마운트에 1 써주시고 여기에 each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하시죠? 10분 하시고 유즈에서 이거는 boil 선택해주시면 other ingredients도 선택이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마지막으로 효모를 입력해줄 시간입니다. 여기도 화살표 눌러보시면 화이트랩스부터 퍼멘티스, 맹그로브 잭,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웬만한 효모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하지만 저는 최근에 한국효모연구소에서 협찬받은 댄스타의 런던 ESB 이스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타 런던 ESB 이스트, 한국효모연구소 홈페이지도 제가 아래 설명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혹시 서플라이에서 품절된 효모가 있다, 그럼 여기 한국효모연구소로 가시면 웬만하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효모 선택했으니까 개수는 1개, 라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개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게 효모에 대한 정보인데 발효 최저온도, 응집도, 평균 발효도, 알코올 허용치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정보가 좀 이상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효모의 최적 발효 온도는 18도에서 22도인데 가끔 안 맞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자세한 건 구매하신 효모의 뒷면이나 홈페이지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여기 발효 온도는 저는 20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커스텀 발효도, 여기 어테뉴에이션이 직역을 하면은 저감도쯤 되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발효도라고 할게요. 여기 커스텀 발효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평균 발효도 해보시면 75%였는데 이건 말 그대로 평균치고요. 보통 이거보다 조금 더 발효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78% 정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효모까지 입력을 했으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메뉴로 올라가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배치 사이즈나 보일 사이즈, 이거는 수율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이 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이게 자꾸 해보셔야 각자의 평균치라는 게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양조하는 방법도 다르고 장비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율도 천차만별이고 같은 재료에 같은 양의 물을 부어도 결과물이 다 달라요. 만드는 사람마다. 일단 이건 제 기준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서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5.5kg의 곡물로 아까처럼 물을 3.5배, 스파징에 3.3배 이렇게 물을 넣으면 저는 배치 사이즈가 21리터 정도 나오고요. 오일 사이즈는 31리터 정도 나옵니다. 저는 보통 90분 정도 끓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율이 저는 70% 정도 나와요. 보통. 그리고 끓이는 시간이 90분인데 우리 홉을 40분부터 넣었잖아요. 이럴 때는 프리보일링이라고 해서 50분을 그냥 끓여주는 거예요. 50분을 그냥 팔팔 끓여준 다음에 마운틴 후드 홉 넣고 이렇게 홉 스케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타겟에 퍼멘터 돼 있는데 이거는 발효조에서 배치 사이즈를 말하는 거냐, 캐틀, 그러니까 보일링 할 때 냄비에서 21리터를 말하느냐 이건데 보통 퍼멘터에 맞추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당화를 다 끝내고 끓이기 시작할 때는 31리터였는데 90분을 끓이면 제가 한 8, 9리터가 증발을 하고요. 1, 2리터는 이런 홉들이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찌꺼기 때문에 버리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21리터가 발효조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수율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쉽게 말해서 몰트의 단물을 얼마나 빼먹었냐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5kg의 몰트를 가지고 20리터의 맥즙을 만들었는데 누구는 오지가 1.050 나오고 누구는 1.040이 나왔어요. 그러면 1.050 나온 사람은 40 나온 사람보다 수율이 더 잘 나온 거죠. 이 수율을 올리는 방법은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억지로 수율을 많이 높이면 안 좋은 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게 상업 맥주에서는 바로 돈으로 직결되는 문제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같은 홈브루어들은 그냥 수율 높인다고 장비 늘리는 것보다 몰트 몇백 그램 더 넣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냥 60에서 70 정도 나오시면 만족하시고요. 60도 안 나오시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정말 입력을 다 했습니다. 여기 모어 눌러보시면 스타일에 대단히 부합한 맥주가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사실 이 레시피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해온 거라서 굉장히 매끄럽고 순탄하게 작성을 완료했는데요. 보통 레시피를 처음부터 짤 때는 여기 스탯을 봐가면서 몰트 양도 조금씩 가감하고 홈 양이랑 시간도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탯 창을 켠 김에 여기 조금 더 알아볼까요? 먼저 여기 오리지널 그래비티는 최초 비중, 보일링 다 끝나고 식혀가지고 당화조에 담았을 때 제일 처음 측정한 비중을 말하는 거죠. 다음 파이널 그래비티는 최종 비중, 이거는 발효가 다 끝나고 나서 측정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다음은 다들 아시는 알코올 도수, IBU는 쓴맛의 정도, 다음에는 SRM은 색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알코올이고 같은 IBU고 같은 SRM인데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이거는 측정법에 따른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건데요. 그냥 맨 위에 거 쓰시면 됩니다. 다음 오른쪽 한번 보죠. 보일 그래비티는 끓이기 전의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BU-GU 레이쇼 있는데 이거는 비중당 쓴맛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맥주의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숫자에 0.5라고 돼 있으면은 아주 무난한 밸런스가 딱 맞는 수준이고 뭐 한 0.2 정도 되면 카스나 하이트 같은 조금 쓴맛이 약한 맥주들이고요. 이게 1을 넘어가면 IPA 같은 쓴 맥주가 되는 거죠. 저는 0.75가 나왔는데 약간 쓴맛이 있는 아주 훌륭한 스트롱 비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5ml, 그러니까 보통 작은 거 한 잔의 칼로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딴 거 왜 알려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인데 이런 건 간과해 주도록 하죠. 다음 DP,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당화력. 다음은 Equipment Profile인데요. 내 장비를 선택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만들다가 내 장비의 성능의 평균치가 쌓이시면 여기 위에 Profile에서 Equipment Profile 누르시면은 내 장비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처음엔 어차피 몰라요. 내가 양조를 별로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좀 하시다가 평균치가 쌓이셨을 때 작성해 두시면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니까 참고하세요. 그 다음은 솔직히 이거 좀 TMI야. 이렇게까지 솔직히 알 필요도 없고 저도 잘 몰라요. 넘어가. 여기 노칠은 보일링이 끝나고 불은 껐는데 칠링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을 쓰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주면 IBU에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 플레임 아웃 호핑이나 멀풀 호핑 같은 레이트 호핑법에서 홉 넣고 불 끄고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홉을 배수로 넣을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별로 뭐 쓸 일 없을 것 같아요. 2를 넣으시면은 뭐 여기 홉의 2배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건 비중은 뭐 플라토로 할 거냐 비중으로 할 거냐 이 말인데 우리는 보통 비중으로 측정하니까 여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지금 내 맥주의 스펙과 일치하는 맥주가 어떤 게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한번 쓱 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름 쓰시고 저장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자주 해먹는 레시피거든요. 이건 저의 시그니처 엑스트라 스페셜 비터이기 때문에 Tigers ESB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ave 누르시면 끝! 완성된 레시피를 한번 볼까요? 뷰 눌러보겠습니다. 와, 진짜 빠짐없이 꼼꼼한 레시피죠? 이 정도면 그냥 다 채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잘 쓸 수는 없어.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 브러스 브랜드를 무료로 사용하시면 레시피가 5개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여기 프린트를 누르셔서 종이로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Do Print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PDF 파일로 저장을 해서 컴퓨터에 보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설명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o Print를 설치하시고 나서 여기 프린트 누르시고 또 프린트 눌러보시면 여기 대상에 Do Print 뜨죠? 이렇게 하고 인쇄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OK 하시면 이렇게 PDF로 저장된 멋진 나의 레시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료로 많은 레시피를 저장하실 수 있겠죠?
이 브러스 브랜드가 상세 설정이 많다 보니까 설명이 꽤 길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갓 양조를 시작하시는 초보 브루어님들, 그리고 기존의 양조는 하고 계셨지만 이 계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지 못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 맥만동으로 가시면 맥주 만드는 꿀팁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얼굴 보면서 만나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